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두 번의 대형 금융위기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게 반복되는 공통점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위기 속에서 자산을 늘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합니다. 특히 왜 폭락장에서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이 유리했는지, 왜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은 사람은 손실을 봤는지, 그리고 왜 대중과 반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살아남았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위기 대응 사고방식을 분석하는 콘텐츠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원인은 달랐지만 시작 신호는 매우 유사했습니다. 위기 직전 공통적으로 등장한 단어는 문제없다, 일시적이다, 관리 가능하다였습니다. 1997년 당시에도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발표가 반복됐습니다. 2008년에도 서브프라임은 국지적 문제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환율, 금리, 유동성 지표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위기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뉴스 제목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먼저 봤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는지, 기업 어음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지, 외화 유출이 빨라지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대중은 안심했고 그 순간부터 자산 가격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부자가 된 사람들이 위기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와도 대응 가능한 상태를 만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안정시키려 합니다. 이는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1997년 IMF 당시에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 발표는 항상 최악은 지났다였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발표 내용보다 발표 타이밍과 조치를 봤습니다. 금리 인하가 나왔는지, 유동성 공급이 시작됐는지, 공적 자금 투입이 논의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문제가 없다는 신호가 아니라 문제가 심각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정부 개입이 본격화될 때가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발언이 아니라 행동을 해석했습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대중과 반대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위기 때 대중은 공포에 따라 행동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팔고 뉴스가 더 나빠지면 더 팔았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공포가 극대화되는 시점을 관찰했습니다. 언론 헤드라인이 극단적으로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할 때 그들은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역발상 투자는 감각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편에는 반드시 기회가 생깁니다. 이 원리는 1997년에도 2008년에도 그리고 이후 모든 위기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IMF와 금융위기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항상 현금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둘째, 폭락장에서 결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정부 발표의 말보다 자금 흐름과 실제 조치를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맞힌 사람들이 아니라 위기를 견딜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위기가 온다면 어떤 상태에 있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